존경하는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땅의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에 도전하는 폐악질을 이번에는 멈춰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죄를 짓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도 불법 탄핵을 자행했다는 것을 국민이 알아차렸을 때 저들은 더 이상 거짓으로 꾸민 불법 탄핵을 멈췄어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거짓 평화를 운운하며 북한 눈치 보는 대북 정책을 실현한 결과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난으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북한의 손에 우리 국민이 무참히 살해된 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저들은 북한을 포함한 공산당의 만행에 동조하는 정치를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멈추게 할 수 없었던 우리는 오늘날 불법 탄핵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님의 불법 구금까지 마주하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추락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탄핵을 주도하는 반국가 세력, 이들이 들을 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반국가 세력의 폐악질과 비리를 깊게 알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이 옳았다라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의 임기가 2년 반, 중간점을 돌아서는 시점까지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의 주권을 빼앗고 민생을 살피지 않은 정치에 대해 경고하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할 기미는커녕 더욱 국정 운영을 아노미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또한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은 보궐선거를 포함한 총선 등 계속해서 터져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험이 아니면 무엇을 해서 저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으며 남은 임기 2년 반 만에 새로운 변화를 완성하는 단계까지 책임지실 수 있단 말입니까? 아직도 그래도 계엄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엄 대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국회 문제는 여야 합치로 해결하면 되고 부정선거는 수사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면 지난 2년 반 동안 노력한 것은 다 무엇입니까?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검찰과 경찰의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 대상 압수수색은 모두 181차례나 이뤄졌고 그 가운데의 대부분인 165건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 시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밝히는 가장 핵심인 중앙선관위 서버에 있는 선거인 명부는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공유된 적이 없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에 있어서조차 선거인 명부와 실제 투표지를 대조하는 검증이 제대로 이뤄진 사례가 없습니다. 국회 의견은 어떻습니까? 나경원 의원님께서 22대 국회 8개월 만에 113건을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거대 야당이 단독 표결했다며 이 추세라면 22대 국회 4년 임기 동안 500여 건 이상을 여야 합의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2년 반 동안을 노력하고 기다려줬음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남은 2년 반의 지금과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민이 가진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하겠다는 시도가 5년이라는 시간을 약속받은 대통령님의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5년 이내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에 때를 놓치지 않고 시도한 모든 것들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탄핵으로 정권을 뒤집으려는 반국가 세력의 시도에 크게 분노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국가의 입지를 대내외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이제는 멈출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주십시오. 사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민이 선출해 놓아도 이렇게 매번 국회가 탄핵이라는 수단을 써서 선거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 학습된다면 머지않아 국민은 선거에 참여해야 할 의지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 탄핵 시도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민노총같이 정치권 외 시민 조직까지 하달된 지령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의 적국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부정하는 공작 활동으로 탄핵을 주문하는 현실에 공포를 느끼며 이 말도 안 되는 지력에 부역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국회에 배지를 달고 쿠데타적 정치 공작을 서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역겨움을 느낍니다. 오늘 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작 머리카락을 잘라냈지만 진정 바라기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자행되는 불법 탄핵의 고리가 잘려나가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와 많은 국민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깨우치다 못해 정의를 외치는 국민 앞에 헌재가 또다시 위헌적인 재판 결과를 내놓는다면 오늘날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대한민국 법치 사망을 결정한 장본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반대로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빌미는 국회에서 제공했으나 법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나라를 정상화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간절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불법 탄핵을 멈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현재 탄핵 소추안은 국회 의결 이후에 국회 측이 내란죄를 빼기로 일방적으로 정했으면서 국회의 재의결조차 거치지 못했습니다. 정청래는 문영배가 지시한 대로 내란죄 뺀 소추안 문건을 수정해서 제출하지도 못했습니다. 헌재가 탄핵 사유에 대해 실체적 규명을 하기도 전에 탄핵 소추안 자체가 오염되어 재판을 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 상태로 탄핵 각하가 상식인 것입니다. 졸속 재판으로 선고하려고 한다는 헌법재판가 전문가의 목소리부터 실제 내란이 아니라는 곽종근, 홍장원의 거짓 진술과 물증, 법률에 기반하였어도 위헌 여부가 없는 계엄 등 탄핵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치게 많습니다. 오죽하면 탄핵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이 법대로만 해라 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국회의 권력과 법을 악용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평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헌재는 불법 탄핵 심판에 중단하라! 대한민국에서 불법 탄핵으로 국민 주권을 오용하는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즉시 각하하라! 감사합니다. 삭발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여태까지 막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차량으로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알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목이 쉬어가지고 더 이상 또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해서 삭발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 기회로 그 모든 국민들께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에 대통령님 석방되신 것처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무려 17건이나 영장 발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음에도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법에 가서 영장을 발부받았고, 해당 판사는 정말 저같이 법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그 단 한 줄로 8글자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 말 가지고 이렇게 구속을 했는데, 여태까지 내란 프레임 씌웠는데 지금까지 변론에서 나타난 걸로는 증거도 없었고, 그저 홍장원, 국정은 이런 사람들이 말 횡설수설해서 바뀐 것도 그렇고, 지금 사실 국정원 CCTV 공개돼서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고, 또 민주당의 외압을 받아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거짓 증언하게 했다는 것도 사실상 다 밝혀졌음에 지금 이렇게 석방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저희가 항상 변론 과정을 보면서 정치 이념에 진짜 편파적으로 진짜 법리에 따라서, 만약 정말 계엄을 했고 수단이고 계엄의 목적이 불순했는지, 그리고 계엄의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보려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주장하셨던 것처럼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라는 이유도 있었으니까, 부정선거 증거 증인 신청 기각 이런 증거나 증인 신청한 것도 다 공평하게 증인 신청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모두 기각하고 본인 정치 이념에 따른 편파적인 재판을 하는 그 헌법재판관들을 저희가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부지법에 있던 그런 판사도 그렇고, 공수처 그 내란죄 수사권 없는데도 이제 하는 그런 공수처 직원 수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는 다음은 이제 저희 차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여기서 제가 시위하면서 느꼈던 것도 사실 이 차벽이 너무 가리고 있는데, 저희가 제발 좀 저희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차벽으로 저희 목소리를 가로막고 통행권도 막고, 사실상 또 이 차들이 24시간 내내 돌아가고 있어서 매연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저도 이제 법적으로 이게 잘못인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제가 알기로는 차량 5분 이상 공회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면 국민의 건강에도 안 좋게 계속 작용하고 있고, 그 이후로 저도 목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머리 자름으로써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가 아직 안 깨어나셨는데 가족 중에 머리를 자름으로써 이제라도 머리 자른다고 하니까 들어주시더라고요, 제 말을.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이제 아버지는 너 말 알겠으니까 하지 마라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머리카락이 뭐가 아깝냐,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도 자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시 자라는 거지만, 나라는 한 번 잃으면, 저 일제 강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잃으면 몇십 년이 걸리지 몇백 년이 걸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제 마지막 진짜 머리를 자르면서 하는 이 절규를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삭발을 2번째 해보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나라에 의해서 군대를 갈 때 이렇게 3mm로 잘라봤고, 그리고 이번에는 나라를 위해서 3mm로 삭발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시국에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너무나도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공수처라는 졸속으로 만든 기관이 대통령을 불법 영장과 체포를 통해서 불법으로 구금하고, 심지어는 영장 쇼핑으로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지금은 돌아오셨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마저도 이렇게 구금을 시키고 불법적으로 구치소에 가둘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 누구 하나라도 그들 마음대로 잡아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김태권 열사님 포함해서 죽으시고 다치시고 돌아가셨지만 제 머리가 잘리는 것만으로는 다시 자라나니까 하지만 국민의 생명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자라나지도 않고요. 우리나라의 이 법치주의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무너져 간다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님 변호인단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재판 일정을 잡아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차질을 빚게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증거를 채택해주지 않은 채로 국회 측 증거만 계속 유리하게 채택해주면서 헌법재판소 TF팀이 존재해서 판사들이 아닌 그 TF팀에 의해서 각본이 짜여져서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이미 이 법치주의가 우리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들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이 이용하는 법으로 짜집기식으로 법을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리신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그런 계엄령을 내린 것을 내란이라고 우기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한 국회를 우리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이 그냥 구구 프레임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왔고 나라를 사랑하는 게 극우고 파시스트면은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나라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우기면서 저희는 그냥 욕만 했고 정치를 욕했고 우리가 나설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홀로 몇 년간 나라에서 정치를 하시면서 외롭게 홀로 고독하게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나오는 거고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사랑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을 당장 각하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그저 극우니 파시스트니 이런 식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제발 계속 들어주십시오. 귀를 막지 말고 눈을 가리지 말고 열어주십시오.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법은 악법입니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그러한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계속 입법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절반 이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탄핵을 기각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해주실 윤석열 대통령님을 당장 기각해 주십시오. 잘려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잘려나간 법치주의는 돌아오려면은 수많은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늦기 전에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제 머리카락일지 몰라도 나중엔 제 목일지 모르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목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주시고 나와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슴 뭉클한 순간입니다. 우리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의 두 젊은 청년 변호인 또
좀 전에 국시민 기선경 촉발을 하시고 또 옆에서는 김보훈 목사님 6일째 단식, 전적 참여 13대 단식을 하시고 정말 이 자리에 임하면서 제도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대로 저희들이 못 싸워줘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오히려 이런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젊은 청년 변호인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어떤 결단에 무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분들의 결단은 결국 대통령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꼭 지켜달라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결단은 헌재 재판관에게 경고이기도 합니다. 불공정, 정치 편향의 대명사이로 극치를 달리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엄중한 대국 시민분들의 경고입니다. 결국 8분의 헌재 재판관들은 이분들의 충정을 생각하셔서 반드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합니다. 자유와 법치주의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국 열사를 비롯해 애국시민 또 우리 이 둘 젊은 청년 변호인들 같은 이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이분들의 모든 총체적 거룩한 희생의 속에 핀 아름다운 열매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끝까지 지켜내야 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분들의 희생, 충정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충정이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살리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저 윤상현 견마지로 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변호인단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얼굴이 참 아직 애기 같은 앳된 우리 청년들이 울음을 참아가며 머리를 자르고 또 쉰 목소리로 이렇게 울부짖어야만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숭고하고 순결한 마음의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말씀하셨고, 불법 체포인 줄 알면서도 체포영장에 응한 것도 우리 공무원들 또 경호처 직원들, 우리 청년들 안전을 걱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시면서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스팔트에 있는 우리 국민들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 믿고 하신 일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믿고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다시 우리 국민들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또 단식하시는 분들 계신데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그 뜻 잘 전달됐고 우리 국민들도 모두 알고 있으니까 건강 상하지 않게 그만 멈춰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